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근육계통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사실 근육이라고 하면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거, 뭐 힘줄 이 정도로만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우리 몸속의 나노 기계 공학이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육이라는 세계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고 그다음엔 현미경을 들고 세포 속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몸 전체를 훑어보는 근육 투어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주 좋은 교육이네요. 특히 근육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해부학 지식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왜 특정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팔굽혀펴기는 할 수 있는데 심장 박동을 의지대로 막 빠르게 하거나 소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얘기할 근육의 종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모양, 그리고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위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딱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 세 기준을 뭐랄까 십자말풀이처럼 딱 맞춰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오, 십자말풀이요? 우선 첫 번째 주자는 뼈대 근육입니다. 뼈대 근육, 이름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겠네요. 맞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선명한 가루무늬가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수위근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할 때 쓰는 근육들이요? 바로 그거죠.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들어있는 길쭉한 원통 모양인데 성격이 아주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고요? 네, 폭발적으로 강한 힘을 내지만 그만큼 빨리 지쳐버리는 단거리 선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단거리 선수. 재미있는 비유네요. 제가 지금 팔을 드는 순간에도 수많은 단거리 선수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심장 근육도 뼈대 근육처럼 가로무늬가 있다고 나오던데? 네, 맞아요. 그럼 심장도 단거리 선수인가요? 제가 원할 때 뛰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다르긴 할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겉모습, 즉 가로무늬는 같지만 속성은 완전히 다르죠. 속성이요? 심장 근육은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평생 묵묵히 뛰는 불수의근입니다. 아, 불수익은? 네, 세포 모양도 뼈대 근육처럼 그냥 길쭉하지 않고요.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서로 손을 꽉 잡고 있는 듯한 형태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뼈대 근육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연결 구조, 사이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calated disc라고 하죠. 사이 원반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건 마치 심장 근육 세포들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이자 강력 접착제 같은 거예요. 인터넷망이요? 세포로 지체 없이 바로바로 전달되게 해서 수억 개의 심장 근육 세포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세포인 것처럼 동시에 아주 조화롭게 쿵, 짝, 수축하게 만들어주죠. 와, 만약 이게 없다면 심장이 그냥 부르르 떨기만 할 뿐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할 겁니다. 와, 심장 전체를 하나의 완벽한 팀으로 묶어주는 거네요. 정말 정교하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 민문희근은 어떤 선수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늬가 없다는 것밖에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민문희근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뭐랄까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요? 네. 이름 그대로 가로무늬가 없고요.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죠. 아, 이것도 불수의근이군요. 네. 세포 모형은 가운데가 통통한 방추형이고 주로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 혈관벽에 분포하는데요. 뼈대 근육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져요. 정반대라면요? 수축은 느리지만 거의 지치지 않고 아주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밥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소화가 계속 일어나는 건 바로 이 마라토너들 덕분입니다. 이야! 폭발적인 단거리 선수 뼈대 근육, 완벽한 팀워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장 근육,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마라토너 민문희근. 이렇게 비유하니까 세 근육의 캐릭터가 확 잡히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흔한 뼈대 근육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하던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육이라는 큰 인형을 열면 그 안에 근육다발이라는 작은 인형이 있고 그걸 또 열면
가장 작은 단위인 근육세포 인형이 나오는 구조죠. 와, 겹겹이네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인형을 감싸는 포장지가 바로 근육 박감막, 근육 다발막, 근육 속막이라는 결합 조직막입니다. 그냥 포장지 연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 막들이 단순히 근육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끝에서 하나로 싹 합쳐져서 뼈에 단단히 붙는 힘줄, 즉 텐던이 됩니다. 아, 힘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 힘을 전달하는 케이블 역할까지 하는 거죠. 포장지가 케이블 역할까지 한다니 정말 효율적인 설계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작은 인형,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용어들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워낙 특화된 세포라 이름도 좀 특별합니다. 세포막은 근육세포막, 세포질은 근육세포질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 세포질 안에는 근육원섬유라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실다발이 수백, 수천 개씩 꽉 들어차 있는데요. 그 실다발이요? 바로 이 실다발이 수축을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핵심 부품이 바로 근육원섬유 마디, 영어로는 사코미어라고 불리는 반복되는 패턴이죠. 사코미어. 아, 여기가 바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최전선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근육이 수축할 때 단백질 필라멘트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서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활주설.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죠? 네, 활주설. 두 개의 빗을 이가 마주보게 놓고 서로 엇갈리게 미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빛이요? 네. 빗살, 즉 필라멘트 자체가 짧아지진 않지만 두 빗이 겹쳐지면서 전체 길이는 줄어들죠. 아, 그렇죠. 겹쳐지니까요. 사코메어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오신이라는 굵은 필라멘트 위로 액틴이라는 얇은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미오신 위로 액틴이 네, 이 때문에 현미경으로 볼 때 사코메어의 특정 구역 길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 AT, IT 하는 것들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어둡게 보이는 AT는 굵은 필라멘트, 즉 미오신 자체의 길이에요. 빛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의 길이 이건 수축할 때도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IT와 H 구역은 필라멘트들이 겹치지 않는, 뭐랄까, 비어있는 공간 같은 곳입니다. 아, 비어있는 공간? 네, 얇은 필라멘트가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이 공간들이 좁아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시각적인 변화가 바로 수축의 증거입니다. 빗살이 겹쳐지면서 빈 공간이 사라지는 거군요.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빛들이 동시에 착착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신호가 필요할 텐데요. 뇌에서 내린 명령이 어떻게 이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설계가 등장합니다. 또요? 신경의 전기 신호가 근육세포막에 도착하면 이 신호는 T세관이라는 지하철 터널을 타고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지하철 터널이요? 네, 세포막이 안쪽으로 쑥 함몰된 구조죠. 그리고 그 지하철역 바로 옆에는 근육 밑세망, 줄여서 SR이라는 거대한 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근수축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 바로 칼슘 이온이 가득 저장되어 있어요. 아, 칼슘. 지하철, 즉 T세관이 도착했다는 신호가 울리면 창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칼슘이 쏟아져 나와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가 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 지하철 터널 하나와 양옆에 칼슘 창고 두 개가 합쳐진 구조를 삼합체, 트라이아드라고 부르는데 신호 전달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죠. 세상에. 신경신호라는 전기가 T세관을 타고 들어가서 근육 미세망에서 칼슘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시키고 그게 필라멘트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기, 화학, 물리 변환이 세포 하나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엔진들이 수십억 개 모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니. 그렇죠. 모든 움직임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미경을 내려놓고 줌 아웃해서 이 멋진 엔진들이 우리 몸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본격적인 근육 투어를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중심 기동, 등과 척추부터 시작해보죠. 등 근육하면 흔히 멋진 역삼각형 몸매를 만드는 넓은 등근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먼저 뭉치는 등세모근을 떠올리시죠.
네, 목이랑 어깨 쪽이요. 특히 이 등세모근은 대부분의 몸통 근육과 달리 뇌에서 직접 내려오는 더부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오, 그렇군요. 하지만 진짜 우리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는 숨은 영웅은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척추세움근입니다. 척추세움근. 이름부터가 아주 든든한데요. 네, 척추 양옆을 따라 길게 뻗은 세 줄기의 근육 기둥인데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아, 대들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쉽죠. 특히 현대인들처럼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이 근육을 약화시키기 딱 좋은 환경이고요. 다음은 몸의 앞쪽 복부로 가보죠. 흔히 말하는 식스팩인데 자료를 보니 이것도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복근은 우리 내장을 보호하는 천연 코르셋과 같습니다. 코르셋이요? 네, 바깥부터 배바깥비근, 배숙비근, 백하로근이 겹겹이 감싸고 그 앞에 우리가 아는 배고등근, 즉 식스팩이 있죠. 이 근육들은 허리를 굽히는 것 외에도 복부의 압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복압. 힘껏 웃거나 기침할 때처럼요?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제가 평생 잘못 알았던 사실 하나. 그 식스팩이 6개의 분리된 근육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하나의 긴 근육, 즉 배고등근 중간중간을 힘줄 허리라는 띠가 가로질러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와, 초콜릿처럼 홈이 파여 있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육 자체는 하나죠. 신기하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어깨를 살펴볼까요? 어깨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되게 불안정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관절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특수부대가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이런 부상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혹사당하기 쉬운 근육들이죠. SITS라는 약자로 기억하면 편한데요. SITS요? 네, 가시위근 수프라스피네투스, 가시아렉은 인프라스피네투스, 작은 원근 테레스 마이너, 어깨 밑근 서브스캐퓰라리스. 이 네 근육이 위팔뼈 머리를 모자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아, 이 4개가 한 팀이군요. 네, 이 특수부대가 견고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어깨를 둥글게 감싸는 큰 근육인 어깨세모근이 아무리 힘을 써도 팔을 제대로 들어올릴 수가 없게 돼요. 안정성이 힘보다 우선인 셈이죠. 특수부대가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주력부대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팔과 다리처럼 긴 부위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요? 자료에 나온 칸 개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인 정리 방식입니다. 우리 팔다리는 마치 잘 구획된 아파트 건물 같아요. 아파트요? 예를 들어 위팔의 앞칸에는 이두근처럼 팔을 굽히는 근육들이 살고 이들은 모두 근육 피부신경이라는 하나의 전지배선을 공유합니다. 아, 같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군요. 그렇죠. 반면 뒷칸에는 삼두근처럼 팔을 펴는 근육들이 살고 이들은 노신경이라는 다른 전기배선을 쓰죠. 이런 식으로 기능과 신경 지배에 따라 팀을 묶어놓은 겁니다. 와, 기능별로 부서를 나누고 같은 부서에는 같은 전선을 연결해 놓은 거네요. 정말 체계적이군요. 네, 아래팔, 넓적다리, 종아리 모두 비슷한 원리로 구획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엔진, 엉덩이와 넓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엉덩이 근육하면 보통 계단을 오를 때처럼 강력한 힘을 내는 큰 볼기근을 생각하시지만요. 네, 엉덩이 운동하면 그 근육이죠. 사실 걸을 때 더 중요한 근육은 그 옆에 있는 중간 볼기근과 작은 볼기근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한쪽으로 픽 기울어지는 트렌들렌버그 보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아하게 걸을 수 있는 건 이 숨은 조력자들 덕분입니다. 넓적다리도 앞칸, 뒷칸 이렇게 나뉘겠죠? 정확합니다. 앞칸은 무릎을 펴는 넙다리 내갈래근, 뒷칸은 무릎을 굽히는 뒤넙다리근, 즉 햄스트링이 차지하고 있죠. 아, 햄스트링? 이 둘은 서로 정반대 작용을 하는 기랑근 관계라 한쪽이 너무 타이트하면 다른 쪽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을 자주 당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네, 그 이유 중 하나죠. 폭발적으로 공을 찰 때 앞칸 근육은 강하게 수축하고 뒷칸, 즉 햄스트링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근육의 종류를 나누는 곳에서 시작해서 세포 속 엔진의 작동 원리,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주요 근육들의 역할까지 정말 막연했던 근육이란 세계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근육의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진 정교한 부품들의 집합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단거리 선수, 마라토너. 네, 그 단거리 선수 같은 뼈대 근육과 마라토너 같은 민문익은 이 둘의 특성은 생존에 필수적인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진화해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다른 성격의 근육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예를 들어 뼈대 근육처럼 폭발적이지만 쉽게 지치는 방식으로만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순간적인 힘은 강해졌을지 몰라도 심장은 몇 분 뛰고 지쳐 멈춰버리고 음식은 소화되지 않은 채 위에 머물러 있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대로 모든 근육이 민문이근처럼 느리고 꾸준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눈앞의 위험을 보고도 재빨리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다양성 속에 숨겨진 생명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